무자비하게 오르는데 어떻게 역추세 단타를 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상승분가요. 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 있죠. 운동 가기 전에 숏 단타 친 거. 1분봉으로 단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야 30분도 안 됩니다. 30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괴랄하게 나오니까 대체 어떻게 단타를 친 거냐? 이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거의 연장선이죠. 어떤 다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제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5분봉 3틱 룰이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보고 오시는 것 같은데 5분봉 3틱 룰은 한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지닌 그냥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5분봉 3틱 룰을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수많은 바닥 잡는 기법 중에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2022년 리뉴얼 강의 여기 써놓은 거 이거 안 보셨다면 이건 진짜 한번 시간 내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1장에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았음 하는 내용들을 썼었고 제가 예시로 엘리엇 파동이랑 그리고 5분봉 3틱 룰을 넣었어요. 그래서 5분봉 3틱 룰이 분명히 똑같은 코인이고 1월 18일 날 그리고 1월 17일 날이에요. 근데 1월 17일하고 1월 18일 날 똑같은 상황에서 5분봉 3틱 혹은 10분봉 3틱 룰을 적용했을 때 1월 18일에서는 실패를 했고 1월 17일에서는 정확하게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분봉 3틱 룰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서 더 헷갈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예 쭉 안 돼버리면 사기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어쩔 때는 먹어요. 또 어쩔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 근데 어쩔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안 맞아.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거를 써야 되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퀘스천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진짜 칼같이 다 맞아떨어지는 기법이 있다면 그 기법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엘리엇 파동도 그렇고 피보나치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분할 매수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쓰면서 그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분봉 3틱도 그 수많은 예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수많은 기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 하나만 배우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분봉 3틱 룰을 가지고 다른 찐바닥 잡기라든지 아니면 호가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어떻게 차트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또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 하이라이트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코인 단타 고수의 승률을 높이는 저점 잡는 방법. 이게 이제 다양한 5분봉 3틱 뿐만 아니라 이제 호가창이나 찐바닥 잡기 같은 어떤 스킬들을 이용해서 3가지, 4가지의 스킬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바닥을 잡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5분봉 3틱 하나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들을 더 추가를 해서 승률을 좀 더 높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혹시 개발자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예외 상황이라는 게 보통 발생을 해요.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가 사라졌을 때 물체 방향을 예측해서 추적한다든지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디펙을 검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예외 상황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주 간간히 진짜 나올지 말지 진짜 예측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실제 공정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그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코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평소 같은 장에서는 한두 개의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기가 용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호가창과 그리고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단타를 치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차트를 이탈하는 우리가 평소에 겪지 않았던 5월부터 6월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맞아요. 100번 이기다가 한 번 질 때 크게 지는 걸 막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고 저의 숙제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가끔 이렇게 핵심을 간파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100번 이기다가 한 번 질 때 여러분들이 보통 크게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물로 말하면 청산이죠. 그거를 안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고,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분들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언젠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이유? 언젠가 된통 당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안 하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돈. 어저께처럼 혹은 엊그저께처럼 이렇게 갑자기 비트가 상방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숏을 잡았는데 분할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오르는데 어떻게 역추세 단타 매매를 치십니까? 나시님 원래 롱충이었는데 왜 지금 상승하는데 계속 숏만 잡으십니까? 청개구리입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의 숏 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상승장에서는 희한하죠. 상승장에서 그냥 평소처럼 롱 쳤으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상승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 안 듣고 숏만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내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5분봉 3팅롤, 15분 3팅롤을 적용한 건 아니고요. 최근 매매했던 거를 캡처를 해놨어요. 이게 언제냐면 7월 19일 날이에요. 7월 19일 날 제가 아침에 단타 쳤던 기록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숏을 진입을 했죠, 최초. 이제 빨강색으로 보시면 이게 숏이라는 거예요. 숏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숏, 여기도 숏, 이렇게 숏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숏을 두 번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녹색은 우리가 말하는 롱입니다. 롱이고, 마찬가지로 롱이 이렇게 화살표가 4개가 있으면 롱을 4번 쳤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캔들에서.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1분봉인데 하나의 캔들에서 4번을 롱을 쳤어요. 근데 내가 먼저 숏을 잡았는데 녹색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숏을 1분봉으로 이렇게 자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질문 하나. 짧은 구간 안에서 숏을 자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숏을 잡은 겁니까? 이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짧은 구간 안에서 숏을 잡는 이유, 여러 번 우리가 하나의 캔들에 한 번만 물타기 하자고 했는데 대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캔들에 한 번만 물타자고 한 건 맞죠? 그건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인드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항상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리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그건 응용을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처음 진입했을 때 가격대를 먼저 보셔야겠죠. 처음 진입했을 때 가격대가 대충 22,400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22,400에서 최초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근거로 들어갔느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풀 양봉이 나오고, 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풀 양봉 혹은 양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양봉 이후 다음 캔들이 갱신되면 무조건 위로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 캔들이 하락할 예정이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캔들이 이렇게 하나가 갱신이 됐죠. 녹색으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자, 캔들이 하나가 갱신이 됐는데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혹은 그냥 이렇게 하나가 캔들이 갱신이 됐어요. 요 패턴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고, 3번은 이렇게 있다가 살짝 윗꼬리 그렸다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윗꼬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다고 치면, 제가 그림이 잘 못 그려졌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캔들 패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패턴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갱신되는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것들은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위에 윗꼬리를 살짝 그립니다.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캔들이 갱신되면 일단은 위로 살짝 올라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으면. 근데 그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양봉 캔들이 생기는 거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면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살짝 여기 윗꼬리 살짝 그려진 거 보이십니까? 윗꼬리를 살짝 찍고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 윗꼬리를
찍을 때 호가창을 보고 뭐야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네 하고 바로 숏을 잡은 겁니다. 그런 근거로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런 근거로 진입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안 빠졌어요. 솔까 말하면 여기 보시면 뭐 여기나 솔직히 말하면 여기나 뭐 한 80불 정도 차이인데 80불이면 좀 더 참아볼만 하죠. 그래서 버틴 겁니다. 아씨 80불 갖고 어떻게 80불 뛰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 차 상승이 오네요. 근데 아까 제가 그렸던 패턴 중에 보니까 윗꼬리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윗꼬리를 하나 그리면서 다시 하락하려고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물을 한 번 더 탄 겁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제 차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 캔들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집을 안 하고 있고 다음 캔들 풀 양봉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린 거예요. 윗꼬리 그릴 때까지. 그러니까 윗꼬리가 그린다는 거는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가격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호가창이 22,000 뭐 한 550에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요 갱신될 때는 22,550을 시작했다가 여기 올라갈 때는 22,000 뭐 한 65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이 호가창이 미친듯이 매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친듯이 매수가 쭉 붙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뭐 400, 450, 500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숫자가 550, 600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사냐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 내려오는 그 찰나에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꼬리 구간, 여기 꼬리를 찍고 이 바로 고점은 아니지만 요 언저리 어디 부근가에서는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려는 그 찰나, 그건 뭘로 보냐? 오가창, 오더북과 트레이드로 요 두 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쭉 빠졌는데 다음에 재차 하락을 했으면 추매를 안 했을 텐데 여기서 다시 오르려고 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 매수했던 거와 비슷한 원리로 강하게 추매를 한 거죠. 여기 두 번 추매한 게 보이죠. 그래서 하락하는 거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락 못하고 반등하려고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물량을 여기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이 1분 봉을 가지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 과정이 15분 안에 다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뭐 코인을 처음 접하시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잘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여러분이 그 어떤 벽을 깨서 이해를 딱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거를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22K, 23K, 24K 막 이렇게 1000단위 혹은 2만 불 이렇게 만 단위의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가격대는 거기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시죠. 혹은 21K에서 이런 경험 21,050 정도의 지금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무조건 21K를 깨고 반등을 하더라도 229,000 뭐 950에서 다시 21K 위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21,050인데 여기서 차트가 막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다면 80~90%는 21K를 깨서 반등이 오더라도 2950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1000단위의 비트코인 가격을 돌파하거나 혹은 깨지려고 한다면 그 가격을 무조건 한번 깨고 살짝 내려갔다가 반등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22K를 돌파를 했죠. 22K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어디서 가장 먼저 걸리는 줄 아십니까? 자, 22K를 돌파를 하면 보통 저항이 어디에서 한번 오냐면 22,150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받아요. 보통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마저 뚫면
22,350 정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때 장세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저항을 받는 게 22.450이에요. 뭐 요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뚫으면 보통은 500 단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150 요 언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저항을 한번 또 받고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750인데 750을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좀 랜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여기 5단계까지 가면 23K를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21K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됐죠? 21K를 저항받는 구간에서 뚫어서 20.9 거기서 다시 반등해서 21K로 넘어간다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23K를 못 뚫고 22.950 뭐 이런 데서 그냥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반대죠. 위로 올라가는 저항을 뚫을 때랑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랑 반대예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그걸 깨부시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위로 올라갈 때는 그거를 못 뚫고 950 막 뚫으려고 하다가 재차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22.950에서 못 뚫고 내려가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왔는데 못 뚫고 재차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뚫으려다가 못 뚫고 내려가요. 자, 강한 저항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과 더불어서 차트의 패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오더북과 트레이드를 합쳐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묘하게 그 저항선대 가격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저항대 가격과 굉장히 유사한 데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죠. 여기랑 여기 매물대 가격이 어딥니까? 여기죠. 그리고 아까 22.950대 매물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진입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알려주죠. 다른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더라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라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나중에 5분봉 헌팅룰처럼 또 조롱당할까봐 어쨌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때 1분봉 단타를 쳤던 겁니다. 이 1000 기준으로 150도 하고 뭐 100도 하고 200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여러분들이 비트가 2만 불일 때랑 4만 불일 때랑 6만 불일 때 우리가 이 100불 단위가 가지는 퍼센티지가 다르죠. 2만 불일 때 100불 오르면 0.5% 오르는 건데 4만 불일 때 100불 오르면 0.25고요. 그렇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맞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 가격에서는 요 구간이 맞지만 나중에 만약 6만 불이 올라갔다 그럼 6만 불에서 100불 오르면 정말 안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날씨님 말씀대로 상승하다가 멈칫하다가 살짝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분간하시나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나씨님이 하는 말 알겠는데 이렇게 내가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게 뭐죠?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차트를 잘 예측을 해도 그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내 예측이 틀리다면 재차 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서 진입을 하는 거죠. 저는 손절은 거의 안 해요.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7월 달에 매매를 거의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저는 손절과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제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매한 기록인데 손실이 딱 15불이에요. 15불. 근데 15불은 손절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제가 평단 계산 잘못해가지고 절반 털 때 아마 마이너스 15불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애초에 손절이라는 걸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물 타가지고 평단 끌어올리거나 평단을 끌어내리고 다시 반등이 왔을 때 털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손절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손절하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손절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잡코인을 샀는데, 잡코인을 반등을 노려서 샀는데 그 잡코인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을 때, 이때는 수익률이나 뭐 이런 퍼센티지, 손실률에 관계없이 그냥 칼손절해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엄청 크게 손절한 게 2021년 7월인가? 온톨로지 가스거든요. 온톨로지 가스랑 센티넬 프로토콜에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손절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손절이었어요. 그런 상황 아니면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할 때 풀시드요. 분할 매수할 때 풀시드가 들어간 적이 있냐? 현물은 있어요. 현물은 풀시드 들어간 적이 있고요. 선물은 아직도 풀시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물을 풀시드를 들어간다는 거는 청산가가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어떤 여분의 시드는 좀 있어야 돼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 해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일단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해칭을 할 거 아닙니까? 나신이 순환매 단타칠 때 수익률 얼마 봤을 때 조금씩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셨다시피 이런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팔려고 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롱을 잡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을 때마다 여기서 털까 여기서 털까 여기서 털까를 머릿속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일단 올라갔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오르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수익률이, 내가 목표가 5%지만 지금 팔면 2%밖에 안 돼. 그래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단기 고점은 여기일 거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다면 수익률과 상관없이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수익률이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짧은 시간 동안, 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거의 600불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짧은 시간 동안 크면 내가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면 위에서 한 5분,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팔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뭐 예를 들어 변동성이 거의 없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거의 없이 질질질질 천천히 오르는 거는 내가 여기 아무리 바닥을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지쳐서 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바닥은 잘 잡았지만 수익은 좋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빨도 좀 필요해요. 장세의 빨도 좀 필요합니다.